문재인이 오늘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박상기 법무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검찰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3일 날 4명을 추천받았습니다. 물론 다 쇼겠죠. 정할 사람은 이미 확보해 놨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오늘 문에게 제청하고 문이 제청받는 형식을 통해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이제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사람을 국회로 보내면 국회에서는 20일 이내 이제 최종적으로 청문회 등을 거쳐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국회가 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원내 복귀를 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 복귀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도 하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이 이번에 이 추천받은 사람 4명 중에 윤석열이 들어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윤석열을 하려고 추천을 받았다라는 걸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나머지 절차들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권에서는 윤석열이의 발탁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 여권 내부 인사는 대체적 전망은 윤석열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며, 문재인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그냥 국민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뭐라 하든 윤석열을 발탁해서 밀어붙일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윤석열은 문 정권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 왔고,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할 때 그때 반대를 하다가 정권의 의도에 반대하다가 자천된 이후에 3년 만에 2016년에 최순실 수사에 수사팀장으로 이렇게 발탁되고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이자 문정권 들어서 지속되어 온 적폐청산 수사를 앞장서서 수행해온 인물입니다. 문재인은 어제 공항에서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동교동에 2.25 사저로 가서 거기서 사망한 이희호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하루 연차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상기 법무장관을 불러서 윤석열 지명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이 지금 윤석열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그야말로 눈 딱 감고 윤석열을 밀어붙여서 내년 총선까지의 문재인의 신적폐청산 수사라는 부분에 대해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야권으로 봐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다라는 것은 아마 야당이 내년 총선 전에 엄청난 형태의 적폐청산 수사에 또 시달리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 내부에 원내 복귀하자 하는 사람들 내막을 봐도 그들 중에 상당수가 그야말로 좀 문제가 걸려 있을 만한 인물이 아닌가. 또 한국당 내부에 밖으로 탈당한다는 사람을 봐도 또 문제가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 정권은 윤석열을 가지고 한국당 다수 의원 한 80명이 이것저것 걸려 있잖아요. 그 다수 의원들을 지금 처리를 한다면 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 내년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국당의 지도부를 손에 꽉 쥐고 코를 끼어서 끌고 가는 형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6년 전에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논란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당시 황교안이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행사하고 있다. 정부의 월권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황교안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정원의 대선 총선 개입 행위가 명백하다면서 법무부와 검찰 일부에서 다른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장관이 절에 틀어지고 있으면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개입하는 데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후에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은 국회 법사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수사 간섭이 있었다고 정언했고,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동욱 전 검사장을 따르는 거 아니냐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윤석열은 그야말로 자천된 자기를 써준 현 정권에 대해 엄청난 충성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문이 지금 윤을 쓴다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우롱하는 거다. 문이 되고 난 뒤 2년 동안 윤석열이가 한 행태가 어땠는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폐청산 수사의 30%는 그야말로 무혐의 처리가 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혐의가 있었던 사건 중에도 별건 수사도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도중에 이재수 기무사령관 같이 자살한 사람도 지금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출신 인물들도 자살자가 속출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윤석열의 무리한 지금 수사에 대한 보상, 그리고 문 정권이 대중이 어떻게 보든 관여하지 않고 자기 신복을 검찰총장으로 밀어붙인다. 이거는 그야말로 좌파 독재를 뻔뻔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요, 하나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문정권 들어서 붙어먹는 인물이나 단체 기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지금 문 정권이야 악랄하게 지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고관 대작들을 깜빵으로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복이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공직자나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기관이 특정 정권에 붙어 먹어서 부역했을 때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저는 정말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부역금지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이 본인은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손혜원이 수사를 공정하게 했습니까? 사이나 문다혜와 관련되는 의혹, 우리들 병원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를 했습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를 공정하게 수사했습니까? 신재민이 의혹 제기를 공정하게 수사했습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얼마나 불공정하게 수사했는가 하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데서 나와 있어요. 드루킹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했습니까? 자, 윤석열에 의해서 공정하게 수사된 문 정권의 의혹과 관련된 사건은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모든 문 주변이나 그의 측근, 오른팔, 왼팔 가족의 의혹들은 다 덮어졌고 뭉개졌습니다. 버닝썬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되었습니까? 그래서 무슨 의혹이 터지든 이 정권은 다 덮어버리는데 저는 윤이 일조했다고 봅니다. 검찰이 특정한 사건은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특정한 사건은 아예 맹인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최대의 부역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검찰 출신 중에 저런 부역자는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또 이제는
그런 자를 검찰총장까지 시킨다라는 것은 이거는 내놓고 그야말로 배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배를 째야 됩니다. 이제 정권에 붙어먹은 부역자에 대해서 특별 처리하는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보수가 잡아도 보수 정권에 붙어먹는 부역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좌파가 잡았을 때 좌파 정권에 붙어먹는 부역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죠. 자, 이 모든 것은 보수 정권이 못난 탓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한 명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경찰을 한번 봅시다. 버닝썬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윤규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그 사건 초기에 수사를 맡았던 한 경위는 경찰 내부에서 관련 인물이 그림을 그려서 그대로 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항의하는 자신을 그 수사에서 배제시켰다라고 폭로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윤규건과 관련해서요. 뭐 뻔한 거지만은 지금 윤규건 관련 부분이 검찰에 지금 빨리 넘어가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건이요. 자, 정상대로라면 벌써 경찰이 수사를 했으면 이 사건을 지금 넘겨서 검찰 수사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넘어가지도 않고 있어요. 만약에 윤규건과 관련돼서 경찰이 지금 윤규건이 김영란법 위반 등에는 혐의가 없고 다만 몽키 뮤지엄 관련해서 수사 진행 사항을 알아봐 줬다라는 기밀 유출 부분의 문제라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그 부분을 검찰로 넘겨서 지금 어디에서 수사하고 있는지, 수사 끝난 지가 언제예요? 윤규건 수사는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그래서 윤규건 관련 부분이 경찰 내부에서 한 경위에 지금 이 사건 수사 방해가 있었다라는 폭로, 그 이후에 본인이 자천됐다라는 폭로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가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만약에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수사 중인지 아직 검찰에 넘어가지도 않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은 입장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딸에 대한 의혹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지만은 우리들 병원에 관련된 부당 대출 의혹 일부 이런 고소 사건에 대한 연장선을 며칠 전에 검찰이 무혐의라고 잘라버린 것을 봤을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건들을 덮어서는 안 된다. 일국의 대통령 딸이 갑자기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오늘 스페셜 경제 보도입니다. 바로 문다에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해외로 이주했는데 2018년 6, 7월경에 이주한 걸로 알려졌는데 알려진 시점은 한참 지나서인 올 1월 29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 딸이 왜 해외로 이주했는가는 이웃 일본에서도 화제가 돼서 일본 산케이 신문 계열 후지는 문 대통령의 딸이 도망을 갔다라는 선정적인 보도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또 대통령 딸이 이렇게 태국으로 갔는데 안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12명의 경호원이 거기 따라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 딸이 태국 같은 나라에 가 있다면 불순 세력에 의해 납치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집도 팔고 남편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아들도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로 간 것인가.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니 청와대는 사생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완전히 지금
동남아 이주에 대해서 청와대가 함구를 입을 닫고 있고 또 사이가 지금 다니던 토리게임즈와 관련해서 그 주변에 그 회사를 도와준 사람이 우리들 병원 이상호의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운영하던 그런 이 자산운용사가 도와줬고 또 그 사람이 똑같이 만드는 창투가 정부로부터 이 모태펀드 같은 벤처 지원금을 733억이나 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았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 모양을 갖춘다고 포스코 계열 창투 회사가 둘러리까지 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집중적으로 도와준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벤처투자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쓴 K런 벤처스 또 거기에 둘러리를 써서 돈을 받도록 모양을 갖춰준 포스코 기술투자 그리고 K런 벤처스와 플래너스 투자자문의 대표 이 김모는 같은 사람 그리고 토리게임즈를 도와준 플래너스 투자자문의 직원과 K런 벤처스의 직원 김모는 같은 사람이고 이들은 이상호와 관련 있는 인물이다. 지금 이게 지금 나타난 의혹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사이가 토리게임즈에 있었는데 그 토리게임즈라는 회사를 둘러싼 주변에 움직임이 너무나 수상하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권력 주변에 이렇게 수상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그것이 청와대와 연관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를 염두에 두고 벌어졌던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작년 10월 24일 문다혜가 태국으로 갔다가 입국해서 우리들 병원에 입원을 했고 또 버닝썬 게이트에서 큰 문제가 생겼고 경찰총장이라고 불려졌지만은 이 문제를 무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윤규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문다혜는 지금 그의 사이 서창호와 더불어서 지금 이쯤 전개된 의혹만 가지고도 뭔가가 크게 지금 한몫을 땡기고 태국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한간의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검찰은 일체 이 부분과 관련되는 수사를 다 무마했고 경찰도 무마했습니다. 자, 저는 정권이 바뀌면요 이런 데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특별 이런 법을 통해서 부역자 처벌 특별법을 통해서 이 수사와 이 수사에 관여한 사람 여기에 G탑에 있었던 수사 G탑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문 정권 들어서 그야말로 원래 주어진 역할과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국정원이 1년에 1조 2, 3천억을 쓰고 직원이 한 5천 명도 넘을 건데 저렇게 큰 기관이 지금 뭘 하고 다니는 겁니까 도대체요? 국정원장은 얼마 전에 미국 갔다는데 도대체 뭘 하러 다닙니까? 자, 북한의 어선이 삼척 앞바다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LL 남쪽으로 130km를 떠내려 왔다는데 해군, 해경, 육군 3중 감시망이 뚫렸고 그래서 구조사항을 시시하다가 뒤늦게서 공개했는데 소형 선박은 탐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계는 군이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과 관련된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도 국정원이 국가정보원이 지금 좀 챙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간첩 부분과 관련해서도 하는 일이 없어요. 국정원이 하는 일이라고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북한과 뒷구멍을 파가지고 거래하는 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적십자사, 북한에 그냥 식량 주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왜 필요해요? 평통, 북한과 관련되어서 바람 잡는 의용단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수많은 지금 기관들이 엉망진창으로 정권에 부역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김재동이가 대전에 대덕에 1,500만 원 받고 강연을 하다가 안 됐는데 아산에서 이미 2017년에 두 차례 2,640만 원을 받고 강연을 했고요. 거기서만 한 게 아니라 서울 동작에서도 80분에 1,500만 원짜리 강연을 했고, 그리고 2017년 11월에는 경기도 시흥, 안산, 김포 등에서도 순회 강연을 했는데 김포에서는 1,3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거의 국가가 지금 국민 세금을 가지고 받은 예산으로 지자체에 줘서 그 지자체가 김재동을 전국 순회시키면서 앞다투어서 1,500만 원씩 이렇게 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감사원이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은 이런 김재동의 1,500만 원짜리 고액 강연이 당연하다고 보고 감사를 하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마땅히 자기 일을 해야 될 기관들이 문정권 들어서 정권 비위를 맞춘다고 부역하기에 바빠서 거의 개판 5분 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으로 거의 내정되어 가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문 정권 들어서 문다해나 대통령 주변에 관련된 조사는 전부 무산되고 있다. 그리고 그 무산된 부분에 문다해, 그 사이 서창우, 그리고 우리들 병원, 그리고 청와대 경제보좌관, 그리고 그들이 관여했던 회사, 이런 것들이 깊숙하게 얽혀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의혹들은 우리들 병원이고 토리 게임즈고, 그리고 아무도 지금 수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딸 부부는 태국으로 이주해서 손자를 국제학교에 보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지금 국가에 마땅히 해야 될 기관들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북한 문제만 신경을 쓰고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 북한의 어선이 삼척항 바로 앞에까지 내려와도 아무도 몰랐다. 자, 이래서요, 반드시 이 정권을 빨리 청산하고, 그리고 부역자 처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모든 관련된 인물들을 처벌을 하고, 두 번 다시는 이 권력이 국가기관들을 사적으로 또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본때를 보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문 정권은 오늘 윤석열을 임명한다면 이제는 이 나라를 거의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라는 것을 국민 앞에 표시하는 겁니다. 자,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양심도 없다. 우리 마음대로 해먹고 가겠다라는 이야기죠.